아. 네, 이번 진짜 밴드곡들 진짜 다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 앨범이 막 시간 속에 묻히면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진짜 안 되는데. 이건 진짜 시대의 실수야, 그거는. 저는 사실 밴드 러버입니다.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밴드 러버이고 나름 고등학교 때 그 합트랙 보컬이었고 약간 학교 다닐 때 밴드부 이런 것보다도 그냥 제가 연습생을 하면서도 데뷔를 하고 음악을 듣고 하면서도 그냥 늘 뭔가 딱 제가 듣는 음악들의 교집합을 찾아보는 밴드 음악이었어요. 제 약간 좀 심장을 뛰게 하는 그런 것들은 다 밴드 음악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생동감 있는 느낌이 저는 좋아서 약간 제가 첫 앨범을 낸다고 했을 때 다 그냥 발라드를 낼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NCT 도영만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는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니? 진짜 나는 이거다. 그런 표현도 좀 하고 싶기도 했던 것 같아요. 저 그 자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의 총집합. 제가 어떤 음을 불렀을 때 더 듣기 좋은지 한번 네. 들어봤어요.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어떤 게 나요? 뭐야, 뒤에 게 좀 더 목소리랑 좀 잘 어울리는 느낌? 그냥 딱 어떤 게 더 목소리에 착 붙는 음역인처럼 들리는지. 그거는 두 번째 거예요, 확실히. 확실히? 네, 제가 듣기에는 진짜.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되게 엄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요. 그 기준에 자기가 부합을 하지 못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편이에요. 어떻게 하면 앨범이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앨범의 모든 수록곡을 들어보게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노래가 좋은지, 이게 노래가 나왔을 때 팬분들이 이 노래에 만족을 할지에 대한 걱정 한 50~60% 되고, 또 다른 걸 뭘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가 거의 한 30~40% 되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서도 이번 앨범에 대해서 욕심이 크다는 게 느껴질 만큼 좀 많이 이번 앨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걸로? 기사님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왠지 안 들어봤어요. 타이틀 뭐 후렴 가사인데 그 제일 좋은 걸 말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가창은 다 잘할 거라는 확신한 상태에서 그냥 가창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알았죠? 1번은 왜 아니에요? 1번은 기억이 안 나서 들었는데 별로 기억이 잘 안 날 것 같아요. 정말 불꽃놀이를 해요. 4, 5월에. 그럼 어떤 가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버전 중에 지금 아직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네. 어떠셨어요? 다 들어보셨어요? 몇 번이 제일 나아요? 아, 내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의견. 아, 심란하다. 아침부터 녹음하자마자 기사님이 원래가 낫다고 하니까 너무 심란하다. 어떤가요? 네?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납득이 되면은 수용을 해요. 무조건 제 말이 절대 맞지 않는다는 걸 완벽히 알고 있어서 믿음이 있으면 신뢰를 하려고 하는 느낌?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안 해요. 아니, 그냥 슝슝. 네? 따라갈 거야가 솔로였으면 좋겠어요? 약간 예상치 못한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저는 제가 예상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 우주를 할 때는 흡저빠 약간 펼쳐진 느낌으로 음악도 같이 나왔다가 날아갈 거야 한테 빠지면은 그럼 여기 날아갈 거야를 더 빼야 될 것 같아요, 뒤에. 그 지금 길이를 더 날아갈 거야 끝까지 아무것도 안 나오게. 지금 끝에 길게? 뭐부터 좀 뭐가 나오잖아요. 그 방향이면 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차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다 뭐 예상하지 못하는 거긴 한데. 그리고 마지막 새봄의 노래를 때 악기 아예 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해? 그 너무 티가 자기 주장만 펼치는 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의견이 있어도 그럼 해볼게요 들어봐 주세요. 근데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사람 의견을 수렴하면서 보여주고 본인이 하려는 것도 그럼 들어봐 주세요 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좀 핑퐁이 된다 해야 되나? 근데 이게 꼭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본인 주장도 확실하게 이제 확고하게 밀고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진행될 때 좀 기분이 나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일할 때. 근데 그런 게 없이 좀 깨끗하게 좀 하는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도영이는 약간 이미지가 계산이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라서 그냥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의견 내는 거를 수렴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되게 좋은 이미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다르다 하면은 솔직히 진짜 한 3번까지 생각해요. 무슨 이유일까? 3번 생각해보고 3번 안에 그 답변이 저 스스로도 안 내려지면 다시 얘기해보죠. 아 저는 솔직히 이런 생각인데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싶어요. 보통은 그래도 3번 안에 이해가 되는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아 뭐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이거를 왜 이렇게 진행하게 됐는지 그 사람의 의도를 들으면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그것까지 들어보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콘서트 여기 오사카에서 첫날 끝나고 오붓하게 너무 각자 피게 생각 안 해도 그냥 설명했어. 잘했어. 상황 알 수 있게 도영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난 그거 처음에 앨범 미팅할 때 내가 PPT 만들어 갔거든. 근데 생각보다 다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되게 괜찮은 컨셉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 PPT를 허접인데 폰트 가지고 놀리더라 사람들이. 이런 무슨 공사체 폰트를 써놨냐고. 이게 봄에 나오는 건데 근데 나는 봄 느낌을 낼 생각은 없거든. 솔직히 노래가 막 봄 같은데 봄의 밤 같지 않아? 봄의 아침보다는? 봄의 밤에 어울리는 느낌이야. 그건 뭐 네 해석이고. 그래서 나는 밝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노래는 좀 밝지 않아? 밝아? 난 밝거든? 밝은데 나는 가사가 별로 안 밝아가지고. 그런 게 더 슬퍼. 그치. 한국 가서 내가 쓴 노래 녹음한단 말이야. 너무 떨려. 작업 방식이 좀 달라 확실히. 동환이가 건반에 이렇게 코드 짚고 하면서 이 코드가 좋아 이 코드가 좋아 도영이는 하면서 이 코드가 음악에 대한 열정이나 사랑 이런 점들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처음부터 계획할 때부터 본인이 준비해온 정리된 뭔가 생각들 그럴 때죠. 노래 실력과 감수성과 이 모든 게 다 통합해서 다 좋은 거죠. 이번에 도영이가 이제 처음으로 본인만의 앨범을 만들면서 멋지게 펼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좋아요.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도영아 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건 별로다 많이 편해졌다는 생각이 들고 솔직해진 것 같아요. 도영이는. 잔이 형은 사실 뭐 연습생 때부터 그렇고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그래서 뭔가 힘들고 고민이 되는 게 있으면은 잔이 형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잔이 형이 뭔가 어쩔 땐 해결을 해주고 뭔가 해결 방안을 말해줄 때도 있지만, 그런 해결 방안을 말해주지 않더라도 형이랑 얘기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 좀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형이랑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 박수 한번. 다 먹었어? 도영이가 불러서 왔어. 멤버들 몇 명을 해가지고 막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막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제 나 그 자켓 찍으러 제주도 가는데 형 놀러 올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잔이 형도 선뜻 알겠다고 가겠다고
진짜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죠.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와야 되긴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누군가를 응원하고 그리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와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와 행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어요. 도영이가 하루 더 있는다고 했는데 와달라고 했어. 와줬죠. 그냥 도영이가 올래라고 물어봤을 때 와달라라고는 나는 들렸고, 나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도영이에게는 조금 힘이 될 수도 있는 점을 생각하니까 그냥 갔어요. 미리 말하면 안 돼, 안 했어. 이런 말 하면 말하고 싶다. 왜냐면 얘가 내 생일날 해줬어, 이거. 야, 또 생일날에도 이렇게 또 녹음을 하러 신곡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소원 빌어야겠다 진짜. 자, 도영이 생일 축하하고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해피 버스데이. 솔로 앨범을 낸다 라는 생각을 했을 때부터 저는 회사에 이제 A&R 팀에 이전에 곡을 수급받는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하고 싶고 한국 작곡가들 위주였으면 좋겠는데 제가 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의 리스트를 좀 보내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시작된 거죠. 나 지금 좀 걱정이거든. 동환이랑 살갑게 못 지낼까봐. 어? 내가 엮어놨는데 내 생각엔 내가 더 친해질 수도 있어. 내가 지금 만들어놓은 인연인데 동환이가 MFP라서 또 어디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또 좋아해요. MBTI로 사람 그렇게 단정시키는 거 별로야. 난 나 스스로도 단정시켜. 그건 네가 그 ISFJ라서 그래. 아, 그 내가 내릴게. 저기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 내가 바다를 건너서 노래 부르러 왔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한이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환님. 네네네. 처음 뵈서 나랑 동갑이고 아유, 반갑습니다. 방금까지 스트링 녹음하고 왔거든. 도영이 거 같이, 저기 어. 이번에 나오는 노래 편곡한 거 스트링 녹음. 안 귀찮아요? 막 도영이가 이렇게 시키면. 아, 도영이 이제 제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아이씨. 이제 제가 이제 또 이제 비즈니스를 조금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약속을 어길 수가 없어 달려왔죠. 그 대화가 원활해서 다행이다 둘이. 맛집인 이자카야가 있대. 제주의 맛집인 이자카야. 그래서 거기를 좀 가볼까. 가자. 가고 이제 이미 예약했어요. 아, 그래요? 네.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도영이가 처음 연락했을 때 어땠어요? 도영이 알았어요? 도영이 몰랐어요. 노래 몇 개 찾아보고 이제 목소리는 알아요. 그럼 도영이 목소리 처음 들었을 때 어땠어요? 되게 완전 의외였어요, 솔직히. 약간. 오 진짜. 그러니까 되게 목소리가 완전 미성에다 약간 이쁜 부분이 많아가지고 아, 그냥 작업하다 보니까 저 노래를 너무 잘해서 진짜로 이거. 사실 제가 NCT란 그룹을 잘 몰랐어요. NCT의 도영이란 친구가 저랑 작업해보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아이돌 약간 이렇게 춤추고 멋있는 음악하는 그런 분인 줄 알았었는데 도영이가 제가 했던 작업물 중에 몇 가지 노래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A&R 팀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같이 작업하기로 해서 그 세션 시간을 잡아서 SM에 갔죠. 그래서 만났는데 서로 동갑이었고 되게 처음부터 낯도 좀 안 가리고 되게 재밌게 얘기하면서 놀면서 이제 작업하고 곡도 써보고 이런 곡 할까 저런 곡 할까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친해졌고 그때부터 제 작업실을 자주 오게 되면서 곡을 쓰게 됐거든요. 동환아. 도영아, 잘 있었어? 전화를 못 받다. 아, 그럼. 뭐하고 있어? 바쁜 거 아니야? 바쁜 거 이제 조금씩 끝나가지고. 우주를 때만 약간 악기가 살짝 빠졌다가 뒤에 또 엄청 달리잖아. 그러면 너 보컬 녹음할 때는 미디 작업 해놓은 걸로 녹음을 하자. 응. 오케이. 알겠어. 알았어, 굿밤에. 으야. 모니터 체크만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따라라 따라라라라라 이렇게 하면 돼? 우주를 넘은 날 다시 할게.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 너무 높아서. 나아지고 있어. 저 들어간 게 너가 더 편한 것 같은데? 그런가? 뭐든 편하진 않아. 정말 잘하는 작곡가거든요. 정말 잘하는. 그리고 그것도 되게 빠르게 허세가 1도 없이 그런 것들이 조금
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엄청 들었는데 이제 친구가 됐죠. 생일 축하합니다. 형, 누가 쫄어?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오마니 생일 축하합니다. 아프구나. 짱이 아이고. 정리 좀 하고 올게. 바다가 있네. 와, 너무 좋은데? 와, 여기 내 자리다. 세봄의 노래에 대해서 하나 얘기해보자. 이왕 제가 일부러 안 물어본 게 있어요, 도영이한테. 도영이가 가사를 수정을 여러 번 했어요. 맞아. 근데 제가 느끼기엔 도영이가 이 곡에 되게 많은 거를 담고 싶어 한 것처럼 보였고 느껴졌고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했거든요. 도환아.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나는 물어보고 싶긴 했어. 근데 이제 가사가 픽스가 되고 노래도 이제 픽스가 됐으니까 남달랐을 거라 생각해. 난 되게 직접적으로 썼다고 생각하거든 가사를. 근데 왜냐면은 그 솔로 앨범을 내는 거 자체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이 많았단 말이야. 내가 이 안무가 더 잘 나오겠거니 하면서 그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니까. 난 그래서 내가 기댈 건 노래밖에 없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난 좀 두려웠던 거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해. 미루다 지금은 내가 내 노래에 자신이 있어지게 되고 지금쯤은 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솔로 앨범을 기획을 하게 된 건데, 그러면 나는 이 마음을 온전히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한 거지 그 가사에. 솔직히 그 세봄의 노래 가사를 보면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나는 준비됐는데 너만 준비가 됐으면 우리 이제 뭐 불가능한 게 없고 우리 노래를 모든 걸 할 수 있고, 조금 오그라들지만 내가 담고 싶었던 거야. 초록을 닮은 이 도시를 껴안아. 뭐 시즈니들이 있으니까 뭐. 아 그래 NCT였어? 그러니까 이렇게 초록빛을 담은 이 도시를 내가 머금고 나는 날 수 있어. 그리고 길을 잃었던 나를 계절이 지켜줬으니까. 근데 우리 시즈니가 계절 그 의미도 있단 말이야. 그 NCT와 우리 시즈니만 있으면은 두려울 게 없고 이제 노래할 준비가 됐고 난 날아가 보겠다. 내 두려움은 이제 없어졌다.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하는 건 우리가 모인 힘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 속의 생각 같아. 투어를 돌고 막 같이 있을 때도 바로 막 본인 음악에 대해서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사소한 부분까지 약간 신경 쓰려고 막 노력도 하고 가사 같은 거에도 자기 색깔이나 자기 이야기를 되게 담으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이 저한테도 같이 곡 쓸 때 저도 같이 으쌰으쌰가 되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곡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되게 좋았죠.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느낌과 순수함? 이런 거를 끌어내는 가사면서 편곡이기도 하고 그런 면들을 되게 광활한 우주나 뭐 바다나 하늘 이런 걸로 표현을 했어요. 벅참을 느낄 수 있는 멜로디도 점점 그렇게 빌드업되어서 고음과 테크닉적인 것도 들어가고 도영이도 되게 본인 스스로도 이 곡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제가 쓴 곡들 중에 진짜 탑3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노래가 저에게 선물해 준 게 꽤 많다고 생각하는 게, 동환이가 이걸 들으면 되게 감동받을 수도 있는데 뭔가 소중한 친구도 만들어준 곡인 것 같아요. 저에게 좋은 노래를 소중한 친구랑 함께 만들어서 되게 애정하는 노래가 됐고 다 생각이 나요. 그 순간순간이. 그런 기억들이 사실 새록새록 다 있어서 더 애정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동환이가 방금
이거야. 연습이란 모자란 나를 마주했을 때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 이게 저는 솔직히 모자란 저를 너무 자주 마주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싶어서 그냥 한 거고, 본인의 모자란 부분을 본인이 마주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연습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저는 그렇게 해야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으아! 구름에 가려 빛을 잃었던 날, 빛을 잃었던 날. 눈앞에 펼쳐진 수평선까지 말아줘 하늘 위로 새 봄의 노래를. 와, 에이, 빡세. 짜증이 나는 거죠, 그냥. 근데 저는 그걸 믿어요. 왜냐면은 목도 근육이라서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그냥 지금 막 억지로 이제 이 방법 저 방법 써보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내일은 또 다르게 돼요. 근데 또 그 상태에서 또 이 방법 저 방법도 쓰면서 좀 더 적응해 놓잖아요. 그게 쌓이면서 그냥 편하게 될 때가 오는 것 같아요. 여기는 교고. 저는 이제 돌체가바나 쇼 때문에 밀라노를 바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짐을 싸려고. 저기 앞에 보이시고 대표님은 젤라또가 너무 급하신 거죠 지금? 혼자서 지금 거의 근데 밀라노의 밤을 못 담긴 했어 우리가. 그죠? 근데 저는 이번 앨범 진짜 너무 좋은데 제 맘엔 진짜 좋아요. 아니 그 좋다니까. 근데 타이틀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노래도 마음에 쏙 들어요. 저는 다들 마음에 들면 좀 들어봐 여기. 진짜 뭐 그러면 그때랑 또 되게 다르죠. 이거는 맨 처음보다 감흥까지도 더 들어가서 좋은 것 같아. 이 노래 좋죠. 응. 이 노래 좋아해요. 뭐 되게 다른 계열의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냥 나를 이루는 구성 요소들이 되게 많아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지금의 나를 표현하려고 하면은 되게 많은 부분으로 표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사람도 저기 때문에 약간 지금 내가 가진 이 나이대에 어떻게 보면 되게 다양한 걸 경험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그리고 그래야만 하는 시기고 지금 이 시기니까 내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구나. 가장 반짝이기도 하고 가장 아무것도 없을 때이기도 하고 가장 슬프고 외로울 때이기도 하고 가장 열렬할 때이기도 하고 뭐 그런 때가 지금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니까 나의 바다에게 음원이 도착해 있더라고. 가사를 보는 게 제가 이런 마음의 글을 쓰고 싶다. 작사가님이 같이 정리를 해주셨는데 생일 때 받은 편지들을 읽다가 전부 다 내용이 짧긴 하는데 글을 너무 잘 쓴 미친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나의 바다인 도영이에게 라는 제목의 편지였거든요. 한 문장만 보는데도 쓰고 싶은 내용들이 막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신 팬분들한테 해가지고 써보면 좋겠다, 가사를. 뭐 제가 다 쓴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정말 이런 말들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씀만 드렸으니까 가사를 딱 내려서 보는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사실 그냥 팬분들한테 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을 담은 것도 무조건 있지만 저에 대한 고백 같은 거 저란 사람 자체를 좋게 살게끔 해주는 원동력이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믿는 구석 같은 느낌. 이러면 안 되는데 대중분들은 저의 음악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겠지만 막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는 것처럼 막 밥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고 뭔가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팬분들 중에도. 그런 거 보면은 제가 시도하는 거에 있어서 두려움을 조금 덜하게 해준 것 같아요. 팬분들이 보내주신 응원 덕분에. 시즌이들이 생각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 난 다른 사람이 아니다. 나는 생각보다 CC들 때문에 힘내서 살고 있는 게 정말 크다. 매번 하루하루 자고 힘든 때가 있는데 너네가 날 그렇게 만들어준다. 아니라